자, 제네릭과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 배우면서 다루게 될 부분이긴 하는데 아마도 진도상 보면 중간고사 이후 부분에 가서 거의 학기 말 정도 가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컬렉션 클래스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네릭이라는 것은 소위 일반화되어진 타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수형이라든가 스트링형이라든가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할 때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모든 변수는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갖게 되어지죠. 물론 자바 언어에서는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 있어서 정수형이나 더블형 같은 기본 자료형은 변수 그 자체가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반해서 참조 자료형은 어떤 클래스나 혹은 객체 같은 경우는 특정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을 갖는 일종의 포인터처럼 동작한다라는 특징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타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 제네릭 타입이 특정 타입으로 한정되어진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도 담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제네릭 타입을 갖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를 지정을 하면 이후에는 그 데이터만 담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 자료형입니다. 좀 말이 복잡하네요. 우리 자바 5.0 이후에서 추가가 되어진 부분이기는 하는데 일반화된 타입으로서 제네릭 타입을 갖는 클래스라 함은 보통 서로 다른 자료형에 대해 같은 동작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클래스를 보통 제네릭 타입을 갖는 클래스로 지정하게 되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배열을 하나의 객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위 배열 클래스라는 걸 만든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배열 클래스를 통해서는 정수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형 배열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문자열의 배열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두 다 배열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연속된 공간에 순번에 따라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입출력할 수 있다라는 공동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정수형 배열 클래스 따로, 더블형 배열 클래스 따로, 스트링 배열 클래스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네릭 타입을 두고 그 제네릭 타입에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더블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제네릭 타입을 두고 그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든 시점에는 타입을 한정하지 않았지만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고자 했을 때 이번에는 나는 정수를 담을 배열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정수만 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똑같은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문자열을 담는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문자열만 담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문자열이 아닌 걸 담게 되어지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사용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사과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다 치고 또 오렌지를 담을 수 있는 오렌지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사과 박스에는 사과를 하나 유지할 수 있고 오렌지 박스에는 오렌지를 하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박스로서의 기능은 과일 하나를 담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사과이냐 오렌지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료형들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과 박스에는 사과만 담을 수 있고 오렌지 박스에는 오렌지만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과일이 사과, 오렌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과일들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하는 좀 번잡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과 박스도 오렌지 박스도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과일 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과일 하나를 빼내는 방법밖에는 할 일이 없는데 그를 위해서
과일 수만큼의 개별적인 과일 박스 클래스를 따로 만든다라는 것은 분명히 번거로운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과일을 저장하고 또 빼내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되 그 과일의 종류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일 박스들을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바로 프루트 박스라고 불리우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생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양쪽 코드를 봅시다. 현재 애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유지할 사과를 위해서 사과를 저장하는 혹은 저장된 사과를 반환하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죠. 반면에 오렌지 박스인 경우에는 오렌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할 때 오렌지를 받고 반환할 때 오렌지를 반환하는 그런 유형의 메서드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 종류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화되어진 자료형 T라는 한 글자로 된 영문 약자를 사용을 하는데 뭐 타입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T라고 쓰거나 뭐 요소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알파벳 E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뭐 어떤 문자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제네릭 타입 T라는 실제 자바 언어에서는 T라는 타입이 없지만 내가 가정하기를 프루트박스라는 클래스 안에는 T라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과일마다 달라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 여기서 애플이라고 사용한 부분 혹은 여기서 오렌지라고 사용한 부분에 바로 T라는 일반화되어진 자료형을 써주게 되면 현재 이 프루트박스라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가지고서는 사과를 집어넣는 이 T라는 타입을 애플로 바꿔주면 이 클래스랑 똑같아지고 또 오렌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T라는 타입을 오렌지로 바꿔주면 얘와 똑같은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둘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가지고서 바로 객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참조 변수를 선언하거나 객체를 만들 때 이제 프루트박스는 오렌지를 담을 것인지 아니면 사과를 담을 것인지 혹은 제3의 어떤 과일을 담을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써줌으로써 현재 이 코드는 현재 프루트박스인데 오렌지를 담는 프루트박스에 대한 참조 변수를 둔 것이고 그런 오렌지를 담을 수 있는 프루트박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사과를 담을 수 있는 프루트박스에 대한 참조 변수를 만든 것이고 역시 사과를 담을 수 있는 프루트박스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연결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박스 1은 오렌지를 담을 수 있는 박스로, 박스 2는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 1에 대해서는 오렌지 객체를 집어넣는 것이 전혀 문제없이 동작될 것이고 박스 2에 대해서는 사과를 집어넣는 것이 전혀 문제없이 동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박스 1으로부터 하나의 과일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뭐 그건 당연히 오렌지겠죠. 오렌지일 테니까 오렌지 타입의 참조 변수에 받아 넣고 오렌지 객체에서 추가되어 있는 어떤 메서드로 호출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사과를 집어넣는 박스 2로부터 실수하기를 이 안에 오렌지가 담겨져 있는 줄 알고 오렌지 타입의 참조 변수에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되어져서 박스 2로부터 get하기는 애플이라는 객체를 반환해 주게 되는데 정작 나는 그걸 오렌지라는 애플과 오렌지라는 별개의 클래스 서로 관련이 없는 클래스는 참조 변수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컴파일 타임 때 명시적으로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일반화되어진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클래스가 다양한 자료형들에 대해서 공통의 일을 처리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자 했을 때 종종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에 보면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래서 현재 이런 객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여러 클래스들이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보통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모아놓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아마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배우고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배열 기반으로 혹은 뭐 연결 리스트나 혹은 뭐 스택 큐 트리 해시 같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 구조로부터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저장된 데이터들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뭐 정렬하거나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탐색하거나 혹은 최소값들을 검색한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을 이 자바 UTL 패키지에서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결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구현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 자바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바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또 스택이 필요하다? 역시 스택 객체를 만들어서 이를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연결 리스트가 됐던 스택이 됐던 특정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뭐 연결 리스트나 스택 형태로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을 정렬한다든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타입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또 어떤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주어진 연산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바의 컬렉션 클래스는 제네릭 기법으로 구현이 되어져서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되, 하나 주의할 것은 제네릭 타입에다가는 오로지 클래스 타입, 클래스명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내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를 만들게 될 텐데, 그 어레이 리스트의 제네릭 타입에 우리 앞에서 t 뭐 이렇게 표현했던 그 제네릭 타입에 정수를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int라고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바에 있어서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은 완전히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다르게 취급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클래스 타입은 저장을 할 수 있으면서 기본 자료형은 저장을 못한다? 역시 활용도가 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바에서 보면 래퍼 클래스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래퍼 클래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기본 자료형도 객체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져요. 특히 JDK 5.0 이후에 가서 보면 기본 자료형 변수와 자바의 래퍼 클래스 간에 래핑해주고 또 래핑된 것을 다시 풀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소위 정수들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int라는 자료형 대신에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뭐 더블형들은 또 대문자 D로 시작하는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기본 자료형도 객체처럼 역시 이 컬렉션 클래스 안에 저장을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 참고로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컬렉션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보통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와 비슷한 어떤 틀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라는 애는 뭐 서로 다른 클래스들에게 어떤 공통의 규약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가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스택,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들은 모두 다 순서에 따라서 나름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또 저장되어진 애들을 적당한 방법에 따라 접근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컬렉션 객체들인 거예요. 뭐 보통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가변적인 배열 객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배열처럼
어떤 순번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주되 그 크기가 배열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이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가 좀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뭐 스택이라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 보면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 우리 자료 구조에서 보면 입출력이 한쪽 방향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뭐 항아리 같이 생긴 그런 자료 구조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 우리는 이번 학기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벡터와 똑같긴 하는데 보통 동기화 처리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하나의 이 컬렉션 객체에 접근하게 됐을 때 이 동기화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가 나뉘게 되는데 벡터는 동기화 처리를 하고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기화 처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벡터를 쓰는 것보다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되 동기화 처리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뭐 그런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레이 리스트도 벡터도 가변적 길이의 배열이기 때문에 크기가 무한한 배열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집어넣는 배열의 크기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크기가 확장이 되어져서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첨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첨자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뭐 잘못된 첨자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또 중간에 요소를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그 처리 작업들을 바꿔줘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는 하나의 메서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우리 제네릭 타입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요소의 타입을 한정한다라는 의미로 엘리먼트의 E라고 쓰여져 있어요. 알파벳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었죠. 하여튼 어레이 리스트라는 컬렉션 객체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수의 데이터들을 한 줄로 된,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저장되어진 배열처럼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좀 배열을 객체화한 것이다,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만 배열은 정적인 크기를 갖고 있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고, 또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내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 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메서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하겠고, 그 중에서 보면 우리는 add라는 메서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add라는 메서드는 현재 어레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이 add라는 메서드의 인수로 지정한 요소를 하나 추가해 주게 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물론 추가하고자 하는 요소의 타입은 제네릭 타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수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정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문자열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문자열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겠죠. 물론 add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인덱스 값을 부여해주면 중간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가 있는 값을 끄집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열처럼 집어넣은 순서대로 값이 저장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내가 원하는 요소에 대한 인덱스 값을 0번부터 시작되는 인덱스 값을 부여해주면 그 인덱스 번째에 있는 요소를 반환해준다라는 거예요. 역시 제네릭 타입으로 반환을 해주는 것이죠. 그 밖에 현재 어레이 리스트로부터 특정 인덱스 번째의 요소를 삭제한다라든가 혹은 특정 객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사이즈라는 메서드는 현재 어레이 리스트 안에 몇 개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혹은 클리어라는 메서드로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한 번에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기 앞서서 우리 퍼스펙티브를 그냥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위한 퍼스펙티브로 바꿔놓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봅시다. 퍼스펙티브를 변경하기를 자바 퍼스펙티브로 변경을 해주면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파일 메뉴 뉴 선택해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현재 ArrayList _tes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봅시다. 현재 우리는 자바 8 기준으로 1.8 기준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피니시 눌러서 보면 현재 소스 코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ArrayList에 클래스를 추가해라 라고 하기를 example이라는 형태로 메인 메서드를 갖는 형태의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example이라는 클래스에는 메인 메서드 안에 두고 이 메인 메서드에서 그냥 직접 다 처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ArrayList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것인데 ArrayList는 현재 java.util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import 하기를 java.util.ArrayList라는 애를 임포트 시켜줘야지만 오류 없이 ArrayList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것이에요. 자, ArrayList라는 참조 변수로 리스트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네릭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써줘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string이라고 해봅시다. 리스트 1번은 문자를 담는 ArrayList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객체까지도 한 번에 만들어 봅시다. new 하기를 ArrayList인데 문자열을 저장하는 ArrayList 객체를 생성해라 라는 의미로 생성자 호출이라고 하죠. 가로가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rrayList 하기를 integer라고 할까요? 얘는 이제 정수를 담는 ArrayList다 라고 해서 integer 클래스는 java.language 패키지에 있어서 굳이 시스템 클래스처럼 굳이 임포트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1에다가 우리가 추가하기를 현재 리스트 1은 문자열의 클래스이니까 우리 과일 이름 해볼까요? 바나나라고 하면 또 list.add 사과 또 리스트 1이죠. 리스트 1.add 오렌지 세 가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 1에 현재 리스트 1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ArrayList이기 때문에 문자열 3개가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리스트 2에다가 숫자 123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바로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오류를 보면 현재 ArrayList는 add 하기를 문자열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웬 숫자이냐 라는 형태의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리스트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수의 ArrayList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현재 내가 new integer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정수값을 인티저 객체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그럴 필요 없이 JDK 5.0 이후에서는 그냥 정수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 정수값을 인티저 타입의 클래스로 자동으로 감싸서 인티저 타입의 객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ArrayList로부터 데이터를 ArrayList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항상 내가 어떤 ArrayList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한정된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문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 i는 0번부터 i는
현재 리스트 1의 사이즈까지 반복하기를, 아까 사이즈라는 메서드가 몇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었죠. 보통 유효 크기라고 하는데 유효 크기번 반복하기를 반복적으로 프린트LN 하기를 리스트 1에서부터 i번째 요소를 끄집어 나와서 출력을 해라 라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더 간단하게는 for each 구문을 바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굳이 우리가 전통적인 for 구문 사용할 필요 없이 모든 요소를 다 반복할 거다라고 하면 이 뒤에다가 list 2라는 배열의 이름 혹은 컬렉션의 이름을 써주고 여기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내면 list 2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내면 정수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수형 변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 정수형 변수의 값을 system.out println 하기를 n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 앞에 포문을 통해서 바나나, 사과, 오렌지라는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각각의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포문을 통해서는 역시 123, 456 역시 집어넣은 순서대로 각각의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자체로는 별로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네릭 타입이다 보니까 객체를 만들어내는 표현 방법들이 다소 조금 낯설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서 이후 예제를 작성을 하거나 과제를 작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시간에 가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후 우리 JSP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퍼스펙티브는 다시 자바 2.2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퍼스펙티브 변환 같은 경우는 여기 도구 상자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바꿔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